어마어마한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거인께서 직접 만드신 전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하고 연탄, 연탄? 일단 한 편은 우리 4명 연탄? 이렇게 같이 박재훈 군하고도 연주 같이 했고요. 네. 은정이 형과도 같이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촉이 저렇게 같이 연주를 할 때 제일 잘 곤두서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고 코치가 밖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선수가 돼갖고 선수들이랑 같이 뛰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지도 방법인데요. 막 빨라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빨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박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랬지. 이 역시 어떤 연주를 만들어서 실전 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원이 1993년에 개원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피아노를 갖고 오케스트라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5대의 피아노, 총 50명의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공연을 한 건데 와 이거 저도 연주자인데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손이 몇 개니까 손가락은 몇 진짜. 개입니까?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워낙에 이 학생들이 출중한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연주회로서도 가치가 있는 또 저로서는 이 연주회를 통해서 그 순간에 저 역시 촉을 이용해서 무언의 연주로서 지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곰곰이가 보낸 사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능은 유전인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부모님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기일 수도 있고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그게 무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시도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욱 피아니스트, 손여름 피아니스트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낸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의아했던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임윤찬입니다. 네. 왜냐하면 임윤찬 군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한예종의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손민수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난 지 한 몇 년 후에 너무 다른 연주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리스트 트랜센덴탈 제도를 해보고 싶어. Award goes to Yunchun Lim. 아, 이 영재의 발현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재는 이런 패턴으로 이런 루틴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구나 깨닫게 됐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질문드려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아들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우리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학원을 이것저것 다니는데 어떤 학원은 좀 길게 다니고
어떤 학원은 한두 달 하고 이거 그만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걸 재미없어 하는구나 해서 그만두게 해주고 싶지만 그럼 또 끈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재능은 없는데 자기가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좀 간섭을 많이 하시고 소위 뭐 속된 말로 치맛바람 뭔가 압박을 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왕왕 있지 않나요? 그런 뭐 임윤찬 군 어머니도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타입이시고 문지영 양도 마찬가지고 박재홍 군도 이 누구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나서서 뭐를 한 적은 없다라는 점, 이 점은 제가 반드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여름이 어머니는 정말 명언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바라보는 것인데 엄마가 앞서서 끌고 가면 아이는 딱 엄마처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와 학생한테 그만큼 맡겨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장점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점이 노력을 해서 얻은 장점이 아니라 타고난 장점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갖고 있게 됩니다. 왜?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선생은 뭐 하는 것이냐? 갖고 태어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사제지간이 되면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식구한테 칭찬 들어서 뭐 하느냐. 나한테는 안 좋은 얘기 듣고 칭찬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라. 맞네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은 당장 레슨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좋아하니까. 그럼 사실 아이들이 이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단점을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연주하는 학생들 레슨 끝나고 나면 꼭 귀걸이 한쪽 빠져 있고요. 그게 다 연결이 생긴 대로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전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의식의 세계에서 자꾸 그거를 일러줘야 되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청중분 놀라실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 없나요? 엄마야. 엄마. 엄마야를 예를 들어 아이고로 바꾸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의 전제는 인내력입니다. 단 한순간에 아닌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무리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초대 총장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살인적 인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말 살인적인 인내가 없으면 결과물을 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면에, 사회 모든 면에서 어떤 그런 인내를 갖고 우리가 대한다면은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